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한 300 몇십만 됐던 것 같아요. 수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본문 하단에 링크를 걸어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링크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인 즉슨 세입자분이 전세 보증금을 다 내고 들어가셨어요. 입주하셨는데 그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서 그 근저당을 잡고, 근데 그 집이 가압류가 걸려서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세입자분은 전입신고도 하셨고 1년의 절차를 다 거쳤다고 생각하시고 난 괜찮겠지 하셨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보증금을 모두 다 날리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 이 한 문장만 있으면, 이 한 문장만 특약을 달았다면, 그리고 다가구 형태의 주택이었다고 해요. 한 주인이 통 건물을 갖고 있었던 주택이었는데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았나? 이것만 확인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특약 한 줄을 꼭 달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꿀팁 한 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두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숙지가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채권과 물권의 차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인데요. 자, 제가 영상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올려놓은 것도 있고, 채권과 물권은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올렸는데 그런 영상들 찾아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채권은 보증금을 말합니다. 채권은 사람과 사람한테 그 특정 사람끼리만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물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유권, 그리고 근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권 이런 권. 그런 권이 8가지가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 찍히는 물권이 있고 아닌 물권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물권이라고 치면 채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은 한 명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그 특정 당사자끼리만. 물권은 만인에게 주장할 수가 있고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입자들이 그럼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럼 내 채권인 보증금 보호 못 받잖아 라고 해서 우리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권처럼 동일한 효력을 지킬 수 있게 하도록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부여함으로써 이 채권의 물권화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내용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자, 그렇다면 이 채권의 물권화를 했으면 그럼 나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물권은 예를 들면 근저당권이라고 칠게요. 근저당권을 찍으면 당일날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의 맹점은 다음날 빵빵시, 이길 00시, 밤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전입신고는 1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2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2차가 다 붙어야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1차 전입신고만 하면 아직 자격증이 안 나와서 효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2차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입 플러스 확정일자가 돼야 다음날 빵빵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분은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그 바뀐 집주인이 당일날 근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같은 날 물권이 당일날 효력을 발생하니까 채권을 이길 수밖에 없고 선순위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제가 서두가 좀 길었던 거고. 자, 그 다음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있다. 다가구는 한 건물주가 전체 호수를 다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다가구의 맹점이 뭐겠어요? 보증금이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집이라면은 앞선 사람들의 보증금이 꽉꽉꽉 차 있겠죠. 이것도 채무로 보기 때문에 이 선순위 보증금을 반드시 잘 확인해야 되고 이게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의무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게 다가구 형태의 주택을 중개하는데 선순위 임차 보증금도 확인하지 않았나? 혹은 근저당에 대한 특약을 달지 않았나? 라고 해서 궁금했던 거고요. 한마디로 선순위 임차 보증금들이 많으면 내 순위가 저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사람들 순으로 쭉쭉쭉 돈을 주겠죠. 그럼 내 차례는 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뉴스에 나온 이분도 비슷한 경우일 거라 보고요. 자, 다가구 형태는 근저당과 보증금 합계가 60%, 건물 가액의 60%를 넘는다면 위험한 범위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은 빌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근저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저당을 말소하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월세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보증금에 따라서 가액을 조금 다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빌라는 조금 수월해요. 근저당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 호수의 주인이 그 근저당만 갚아주는 조건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최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다가구 주택은 조금 더 요소들을 볼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채권과 물권 차이, 다가구 다세대 차이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분이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영상의 주제에 올린 내용처럼 이 특약 하나면 우리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특약이 뭐냐면요, 임대인은 잔금 이길시까지 현재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 혹은 임대인은 임차인 거주기간 동안 등기부의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두 줄 중에 한 줄, 아무거나, 물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첫 번째 이상을 깔고 간다라고 하면은 계약서의 특약에 이걸 위반을 하면은 위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약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렇게 확실히 내용을 기재해두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들어오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한 다음 날까지 등기부의 권리 변동을 시킬 수가 없는 걸로 합의를 보는 거죠. 임대인이 떳떳하다면 당연히 알겠다고 하고 계약서에 오케이를 하고 도장을 찍어 주겠죠. 만약에 근저당을 받을 심산이었다면 이 계약 못해 라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물건을 굳이 계약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 한 문장 기억하세요. 자, 간단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보통 잔금 플러스 입주하니까 잔금날이 입주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잔금 이길시까지 기존 등기부의 상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자, 그럼 지금 현행대로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심지어 소유권마저도 현행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집주인이 바뀌면서도 근저당을 설정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집주인이 바뀌는 걸 알고 들어왔는데 근저당 방지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선수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혹은 확인했음에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만한 위험한 요소였는데도 그 부분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중개사들이 다루기에는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을 계약하실 때 혹은 다가구 주택을 구하실 때 이 내용을 한번 두들겨 보고 가보세요. 중개사가 해야 될 일은 중개 대상물을 안전하게 중개 또는 알선을 해주는 범위, 그리고 서류를 잘 봐주고 양 당사자가 필요한 부분을 조율해서 특약상에 잘 적어서 한번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서를 들춰볼 일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일 잘하는 중개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가 길었지만 아까 말한 이 특약 한 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꼭 달아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알아서 달아주시는 중개사님이면 일을 잘 하시는 분이고요.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하면은 꼭 달아달라고 해주세요. 오늘 내용 굉장히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고요. 많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